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간입니다. 뭐 종목진단 안 하니까 되게 재미없겠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종목진단 없어도 이까지 방송, 그죠? 네, 종목진단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종목진단 제외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유상증자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상증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요? 출석 먼저 불러야 되겠죠? 네. 자, 실크로드 1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안녕하세요. 네, 알부디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게스트분들 계시네요. 네,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쪽 보겠습니다. 우상향 눌림목님, 오랜만에 봤어요. 네, 오랜만이야.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네요. 총알충장님 오셨고요. 부자 남편님, 오늘은 설거지가 없어. 아, 좋구나. 그런 날도 있어야 돼, 사실은. 그죠? 네, 설거지에서 해방되는 날. 부자 남편님. 네, 부자 남편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예요? 네, 내가 부자면 상관없지만 부자의 남편이면 설거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녁 식사 옥수수 하셨어요? 요즘에 옥수수 많이 팔더라. 맛있겠다. 좋아요. 네, 수산팽이님 어서 오시고요. 조님 어서 오세요. 블랙스완님 반갑습니다. 켈리님 어서 오세요. 윤진호님, 박윤아님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상의 눌림목님 너무 오랜만이죠? 네, 자주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좋잖아요. 네. 얼굴 보기 싫어서 안 왔던 거 아니야? 네, 서희님, 네, 장서희님, 장서희님? 우와, 어서 오세요. 장서희는 또 그거잖아. 왜 나는 너를 만나서 점 찍으신 분 맞죠? 네. 아닌가? 네. 그 뭐예요 그게? 아내가 돌아왔다였나? 아내의 복수였나? 뭐 하여튼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왜 점 찍고 딱 와가지고. 네, 몰라? 모르면 말고 옛날 드라마 있었어요 그거. 네. 네, 얼굴 보기 싫다 그러면은 88TV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 듣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네, 아내의 유혹. 아, 맞아. 그랬어요? 잘 아시는구나. 아니야. 또 발끈한 거 보니까 진짜 오셨어요. 우리 유튜브에는요, 이준기 님도 계시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산울님, 김창환 님도 오셨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번에도 이제 아내 유혹에, 장서희 님까지 오셨다. 이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인싸방송 아닙니까? 네, 죽이는구만. 풍림 부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신 거예요? 댓글에 일일이 답글 달아가지고 힘들까봐.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몰랐네요. 좋아요. 네, 이렇게, 아주 그냥 뛰어나신 분들하고 오늘 방송을 또 이끌어 가도록 하죠. 경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께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무상증자.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건물주 대장님이셨던가요? 네, 그분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무상증자도 좀 설명해줘라. 네, 유상증자 말고.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일단 요거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선택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종목 진단을 제외하고, 아시죠? 종목 진단을 제외하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옆집 그 순이를 좋아하는데 걔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 조님도 물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상 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애는 또 책으로 배웠잖아. 그래서 이론은 아주 끄떡없으니까. 또 그리고 전차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차남. 왜 그 온라인에서 그 만난 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거야. 모태솔로. 그 전차남이라는 영화, 일본 영화 있거든요. 그거 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책으로 보면서 막 그 코치를 해주는 거지.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실시간 중계도 괜찮고 해드리도록 하죠. 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증자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증자가 뭐냐? 증자. 네. 옛날 그 여성분들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증자가 있었을 거예요. 정자, 증자, 숙자, 말자, 시자, 뭐 경자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또 뭐 있었을까? 네. 하여튼 자로 끝나는 돌림 이름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 말고 숙자로 끝나는 것도 있었던가? 네. 미숙이, 경숙이, 영숙이. 네. 아니 말고 너무 옛날 거야. 공자, 맹자, 증자는 또 뭐야? 네. 노자. 네. 그럼 그 진짜 옛날 사람들인가 보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자는요. 네. 증가한다 이거야. 증가한다. 증가한다. 무엇이 자본이 네.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증자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자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내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본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기업의 재무 구조 그러면 이제 자본 총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산? 네.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자산이 맞겠네요. 그죠? 자산. 네. 기업의 재무 구조에서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산이 뭐예요? 내 재산. 네, 내 재산. 스스로 자자에다가 재산할 때 그 산자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돈. 네.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시구나. 남편님 성함이 또 저렇게 되시는군요. 네. 본의 아니게 또 성함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설명 쭉 드릴게요, 조님. 네. 권리락 같은 이야기까지 다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뜨은기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재무 구조 중에서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자산이에요. 자, 이 회사 재산이 얼마나 돼? 이런 거거든요. 재산이 얼마나 돼? 너 돈 얼마 갖고 있어? 네, 그런 거. 난 지갑에 돈이 없지. 네. 여러분의 자산은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의 자산. 네. 뭐, 보통 자산 그러면 한 100억쯤은 다들 갖고 있잖아. 그죠? 통장에 현금 자산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고 있고. 뭐, 그 정도 되시죠? 네. 그 용돈 뭐, 이렇게 쓰잖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그 정도 쓰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진정. 네. 당신의 자산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죠. 돈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모든 네. 현금성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현금성 물질. 금도 들어가고요. 부동산도 들어가고요. 현금도 들어가고요. 주식도 들어가고요.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요. 뭐 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네, 뭐 사람이 자산이다. 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네. 뭐 노예 부리는 거 아니면 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마.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있다. 우리는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 가치를 엄청나게 평가한다. 이런 거는 달나라가 사는 이야기고요. 기업의 재무 구조는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현금성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현금성 물질의 총합계, 그죠? 총합계가 바로 뭐다? 자산이다 이거야. 네. 그러면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산은 뭐하고 뭐가 합쳐서 될 걸까요? 자산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것이다. 네.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을까요? 이건 조금 쉬운 거다, 그죠? 네. 되게 쉬운 거예요. 자산. 뭐, 100억대 부자야. 네. 100억대야. 100억대. 내 자산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현금, 뭐, 골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크게 덩어리 두 개만 나누면 돼요. 무엇과 무엇일까? 유형, 무형 땡이고요. 네.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경부님이 맞았어요. 자본.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그 다음에 자본과 뭐예요? 내 돈과 부채. 남의 돈. 네. 이거죠. 네. 그래서 비투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동산과 부동산이야. 그렇게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자산이란 것은 뭐 이렇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나눠지는 거 아니고 동산과 부동산 이런 거 아니고요.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나의 수중에 있는 거지. 즉 내가 갚아야 될 돈,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럼 그것도 나의 자산이에요.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건강보험 낼 때요. 건강보험, 의료보험 돈 낼 때 어떻게 해요? 점수 매길 때 집 가지고 있어요. 집이 2억 원짜리야. 2억 원짜리 집인데 대출을 1억을 끼고 산 거야. 그럼 내 돈은 1억이고 대출이 1억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2억짜리 집이 완성이 된 건데 국민 그 건강보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2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2억 원어치 부자이기 때문에 뭐다? 의료보험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죠? 네. 근데 전세로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부채를 만약에 전세가 막 1억 2천짜리야.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빚지고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부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치상에서는 부채가 많은 사람이지만 총 합계가 2억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부자로 보고 더 많이 의료보험을 매긴다는 이야기죠. 이두영님 어서 오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이란 것은 자본과 부채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채는 뭔지 아시죠? 네, 부채. 부채는 뭐예요? 신뢰합니다. 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되기만 그 부채 아닙니까? 네. 이거 덥다 이런 거. 네. 아니야? 부채. 빚이에요, 빚. 네, 맞아요. 빚. 남의 돈.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본은 뭘까요? 자본. 자본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피님 어서 오세요. 땡땡이 쳤구나. 지금 몰래 듣고 계세요? 네.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읽을 거야. 그래요. 네.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자본은 뭐예요? 그럼 자본. 내 돈이라고 했어요. 내 돈. 자본은 내 돈인데. 아니에요.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자산 더하기 부채가 자본이 아니고요.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빠님. 네. 잡히면 아오지 탄강 끌려가요. 네. 새벽별 보기 운동 이렇게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이런 거. 네. 제가 사전을 찾아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본과 자산은 내용이 달라요. 오빠님이 뭔가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자산, 자본, 부채. 자, 여기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네. 사전적 의미를 드릴게요. 자, 봅시다. 뚠뚠뚠뚠. 뭐, 아무거나 봐도 되겠죠? 네. 정리는 다 잘해놨을 테니까. 네. 뚠뚠뚠뚠. 왜 이렇게 늦게 뜨냐, 근데? 백과사전 이런 거 없어요? 네. 여기 써있네, 그냥. 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게 뭐를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긴 한데,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 네.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잠깐, 네. 뭐, 확실하게 좀 봐드릴게요. 네. 자산이란 회사가 가진 부동산, 재고물품, 뭐 모든 것 여기엔 빚도 포함된다. 부채는 회사가 가진 빚 자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뭐 이거 지금 제가 한 얘기 그대로인데, 그죠? 네. 그래서 자산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는 확실히 알고 말씀드린 거라서. 네. 자, 좋아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 재무제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알고 있는데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산은 자본과 부채가 합쳐진 거고요. 이 중에서 부채는 남의 돈, 그 다음에 자본은 내 돈이에요. 네. 자본은 내 돈인데, 내 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 자본은 두 가지. 두 가지.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요. 네. 되게 웃기는 게, 내 돈인데, 종류가 두 개래. 되게 웃기죠? 내 돈인데 종류가 두 개야. 이것은 내 돈, 이것은 나의 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두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자본에는 두 가지. 이걸 알아야지 이제 무상증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상증자는 여기 얘기했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 자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상증자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미천. 네, 미천. 순수한 내 돈. 네, 순수한 내 돈입니다. 네. 순수한 내 돈. 네. 내 돈하고 나의 돈.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 남편 돈, 마누라 돈, 다 내 돈. 이래도 내 자본이 되는 거야. 네. 현금과 신용카드, 그것도 괜찮고요. 네.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그럼 네 돈도 내 돈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뭐, 편할 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미천이 있어요. 미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치킨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딱 봤더니, 뭐, 권리금, 뭐, 시설금 해가지고, 다 해서 막 2억이 된대. 그리고 그 2억 원에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온 돈이 이 미천, 이게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죠. 네, 자본금.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예요? 자본금. 자본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했어. 네. 돈을 벌었네. 네. 자본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은 누구 돈이야? 나라 돈이죠, 사실은. 나라 돈이야, 나라 돈. 세금 다 떼어가잖아요, 싸가지 새끼들. 네, 진짜 세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돈을 조금 벌면 세금 조금밖에 안 내지만, 네, 우리처럼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짜증나죠. 네, 어쨌든 자본금을 이용해서 내가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네, 내 돈. 그게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에요, 맞아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이거는 그냥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부분인데, 잉여금 안에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자산 초과 뭐 잉여금, 그 다음에 뭐 주식 초과 잉여금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그래서 그냥 쉽게 자본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는 잉여금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뭐 세무사는 아니잖아. 그런 거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뭐 알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냥 여기 이익잉여금 안에 그 자산 초과해가지고 부동산 장부 가격 재평가하는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네.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서해안에 땅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 평가된 그 금액으로 장부 가격이 돼 있었던 거야. 근데 20년 전이면은 땅값이 굉장히 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비싸졌겠지. 그래갖고 그 땅 가격 한번 다시 매겨보자. 이게 자산가치 재평가거든요.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야. 재평가를 딱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래 그때 1,000만 원이었던 땅이 지금 10억이 됐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럼 회사가 자산이 확 늘은.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산 초과 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익, 자산, 주식 뭐 아마 이게 세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익, 잉여금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무상증자는 무엇일까? 그러면 무상증자는 무엇일까? 네.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네. 맞죠? 자본금을 그러면 어떻게 늘릴까요? 외부에서 돈을 받지 못했어. 네. 외부에서 돈을 받은 게 없어. 왜냐면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니까. 외부에서 돈을 삥 뜯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을 늘리려면 이유. 네. 지금 말 다 해드린 건데. 말 다 해드렸잖아요. 자본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아. 자본금은 미천 순수한 사업자금이야. 이익잉여금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킨집을 했어요. 2억 원이 자본금이에요. 치킨집을 열었어. 장사가 너무 잘 돼. 하루에 매출이 막 1,0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났더니 매출이 3억 원에 순이익이 한 5천만 원 남았어. 오케이, 좋아.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치킨 잘 되니까 치킨 튀기는 기계를 하나 더 넣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본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킨 기계 가격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자본은 변하지가 않겠죠. 왜? 이익잉여금과 자본금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자본이란 거니까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굳이 네 자본금이 변동했거나 그러지 자본이 변동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자본금을 늘리려면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본금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자본은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 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짓거리 뭐하러 하냐 이거지. 네. 뭐 하려고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넓히고 막 이런 이지랄을 하냐 이거야.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일단 늘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을 늘려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하죠? 자, 지금은 치킨집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하나 세웠습니다. 주식회사 세워가지고요. 자본금 1억 원에 네, 주주들 뭐 한 두세 명 해가지고 법인 하나 설립했어요. 네, 법인 설립했어요. 법인 설립했으면 1억 원 어치에 해당되는 주식수가 쫘라락 발행이 됐을 거야. 액면가 1원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1억 주가 발행이 됐다 이거야. 1원짜리 1억 주가. 자본금이 1억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익잉여금을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5천이 됐죠. 액면가 1원이야. 그러면 5천 주가 더 발행이 돼야 되는 거죠. 늘어난 자본금의 규모만큼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왜? 자본금으로 나눠 가지고 주식을 만든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의 액면가라는 것은 이럴 때 소용이 되는 거죠. 액면가 100원짜리 100주 처음에 발행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본금 100원짜리가 100주면 얼마야? 만원. 네, 자본금이 만원이야. 자본금이 만원이라서 100원짜리를 100주 발행했어요. 그런데 자본금을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짤짜리를 해가지고 100원을 땄어. 그래가지고 나의 자본을 20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
자본금을 2만 원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을 원래 100주만 갖고 있었는데 자본금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100주를 더 발행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100% 무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원래 난 한 주만 갖고 있었는데 2주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에서 이게 자본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증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돈을 낸 게 없잖아요. 담차님 어서 오시고요. 삼전 우파프라이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는 자본금이 늘어났지만 우리는 돈을 낸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삥 뜯은 게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무상으로 자본금을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하고 늘어난 규모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상증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상증자가 만약에 무상증자 한다. 딱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증자 나온다. 그러면 주식이 더 생기는구나. 1대1 뭐 100%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한 주 갖고 있는데 한 주가 더 생기겠구나. 2주 있으면 2주가 더 생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 정도 하죠. 무상증자를 할 때 뭐 50% 그러니까 한 주당 0.5주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한 주당 한 주를 발행한다거나 거의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늘려서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주들에게 일정 규모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상증자고요.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왜 할까? 네.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 이런 짓을 뭐 하려고 하는 왜 하는 건데? 이익잉여금 갖고 지가 그냥 먹고 튀면 되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네. 근데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을 굳이 늘려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서 주식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네.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자,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났다. 그럼 느낌이 어때요? 딱. 느낌. 느낌적인 느낌. 첫 번째. 주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거죠. 평가를 받는다. 왜요?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잖아요. 공짜 좋아하시지 않나? 공짜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공짜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나 공짜 되게 좋아하는데 공짜 많이 주세요. 근데 나 공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단 말이야. 나 한 주밖에 없었어. 하나 더 가져. 네. 기분 좋지 않아요? 너 2개 있어? 그럼 2개 더 가져. 공짜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주주들에게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 야, 쟤네 주식 막 나눠준대. 예. 기가 막히죠.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또 주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일단. 네. 두 번째요. 우리 회사는 너무 잘 나가는 회사야. 외부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자본금을 늘려서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막 주식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이 없어. 당장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냐 이거지. 네. 내가 자본금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밖에 못 벌어요. 순이익이 100만원 밖에 안 남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여기서 100만원에서 쪼개가지고 자본금을 더 늘린다 이런 짓거리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무상증자를 하려면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넘길 만큼의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2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든지 한 5천을 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는 돈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뭐 회사의 규모를 더 키워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실적이 좋아.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야, 성장성이 좋아,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예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예요? 무상증자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무상증자 뭐예요? 어? 어디 봅시다. 이런 짓을 왜 뭐하러 할까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상증자 주제에 나눠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무상증자 안 하는 기업은 대표가 욕심꾸러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상증자는 뭐예요? 그래서 호재가 됩니다. 주가에 호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무상증자를 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예. 여기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해 드렸죠. 뭐 기업에 대한 인기 관리. 네, 우리 기업,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야. 우리 회사 주식 많이 사주세요. 뭐 아니면 우리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 재무구조 튼튼합니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는 부분들이 무상증자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무상증자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 있어요. 뭐 삼성전자도 무상증자 안 하죠. 돈 많이 벌어도요. 다 뭘로 쌓아나요? 다 뭘로 쌓아놓습니까? 응? 돈 뭘로 쌓아요? 유보금. 네, 유보금으로 쌓아요. 유보금으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 유보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쟁여놓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돈을 쟁여놓는 거. 돈을 쟁여놓는 거. 그러니까 비상시에 대비해서 옛날에 뭐 IMF 때도 그랬을 테고요.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네, 우리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항상 비상금으로 이렇게 막 그냥 쌓아놓는 거. 네. 회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회사가 현금에서 막 시달릴 수도 있죠. 사업이 갑자기 안 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안 돼.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현금이 있어. 준비해둔 현금이 있어. 그동안 딱 만들어놓은 게 있어. 그러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나는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돈이 한 개도 없어. 네. 돈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기를 맞닥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수없으면 망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안 하는 기업들은 대표가 욕심쟁이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너무 조심스럽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보율이 매우 높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보율 쌓아놓지 말고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줘라. 그래서 배당을 점차적으로 높이게 되는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배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 그래서 배당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그런 회사들에게 이제 인기가 조금 몰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에 대한 배당을 가지고서 이제 승부를 걸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주주가치 제고의 어떤 원인이게 되겠죠. 그래서 유보를 많이 쌓아놓는 그런 기업들, 이 삼성전자도 지금 유보율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 분기 유보율이 28,000이지만 실제로 유보율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유보율이 이렇게 많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될 테니까, 네, 여기에서 뭘 하면 될까요? 배당을 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배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배당 얼마 안 주겠지만 배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될 거예요. 배당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싼 가격에 사놓는 것이 유리하겠죠. 잘 봐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5만 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6만 원, 7만 원, 10만 원 갈 것 같아. 그리고 배당은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일 때 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과 6만 원일 때 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은 배당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이 올라갈 기업들, 이렇게까지 얘기되나요? 네. 배당이 더 많이 줄 것 같은 기업들 있죠? 배당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이미 발표한 기업들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앞으로 더 많이 주겠습니다.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보율이 높은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쌀 때 사놓으면 배당을 짭짤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네. 왜? 배당을 많이 준다잖아.
이걸 잘 생각하실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배당금 받으려고 들어온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3% 정도 배당금. 에게 3% 받으려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3%면 얼마예요? 30만 원쯤 되죠? 그거 갖고 뭐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없겠네? 그렇지.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없어.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이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1조 원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야. 1조 원. 아, 루테인? 뭐 그거 사 먹어도 되고요. 네. 1조 원을 가지고 들어왔어. 1조 원에 3%면 어떻게 돼요? 1조 원에 3%면 어떻게 돼요? 10조면은, 아니, 10%면은, 1조에 10%면 얼마요? 3천억인가? 네. 그러면 300억. 3%면 300억이요. 네? 1조를 그냥 넣어놨는데 30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더 많이 준대. 4% 준대. 그러면 400억. 30만원과 300억은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이것만 먹어도 돼. 그잖아요. 얘네들 이것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가까지 상승하게 되면 기가 막힌 거죠. 그것이 바로 그렇죠. 좀 슬픈 일이긴 해요. 네. 많이 있을수록 많이 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거예요. 짜증나.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도 적립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배당 점점 늘어나게 되는 기업들한테 쌀 때 계속 모아가시면 결국에는 배당금이 올라가게 될 테고요. 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겠죠.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테고요. 더 많이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조가 없어요? 1조까지 바라지 마세요. 1조를 가지고 넣어놨어. 3% 배당 1년에 300억씩 받아. 뭐 그러면 사실 뭐 굳이 투자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넣어놓고 그냥 놀고 먹는 거지 뭘. 아니면 그냥 빌딩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만 있어봐. 왜 영상이 잠깐 끊겼지? 자, 무상증자 이야기 하고 나서, 네, 눌림목님, 네, 이야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호재가 돼요. 주가는 호재가 되는데, 요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끔씩, 네. 자주는 아닐 수 있어요. 자주는 아닐 수 있는데 가끔씩 이 무상증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악용하냐면 미리 주식을 사요. 네, 미리 주식을 사요. 그리고 무증 호재를 흘려요. 주가 상승. 주가 조작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내부자 거래라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걸려 들어가서 철컹철컹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무증 호재를 흘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배당은 세금 내요. 네. 배당은 세금 냅니다. 지금 4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줄었나요? 네. 배당은 세금 냅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배당 세금 냅니다. 배당은 무조건 세금 내요. 근데 일정 금액 2천만 원일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 이게 좀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돈 엄청 뜯어가요. 네, 정말 뭐 세금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네, 살기가 어려워. 네. 100만 원 벌면은 한 40만 원 세금을 떼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무지하게 떼어가는 거. 한 30% 떼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30에서 25%. 네, 이 배당 세금 굉장히 셉니다. 양도세도 그렇게 세게 나올 거예요. 양도세도 그렇게 세게 나올 거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네,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기준일을 기점으로 뭐하죠? 권리락을 합니다. 권리락.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한 주였어요. 한 주였는데 두 주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됨? 한 주였는데 두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만 원짜리 하나가 더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이 두 배로 뛰어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주가 되면은 만 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0% 권리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100%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5,000원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무상증자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부분 때문에라도 뭐 이런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뭐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도 좀 들어요. 무상증자면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다가 뭐 하나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아니지? 네, 없지? 무상증자는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고요. 자본금이 변하지 않아요. 내 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만약에 뭐 만 원짜리였는데 갑자기 5,000원이 됐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자 오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가격이 싸지면서 착시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던 거. 네. 케어랩스. 여기가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사면 안 되는 건데 사셔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나요? 더 올라가야지. 근데 이거 위에서 사셔가지고 이거 아무튼 뭐 이 무상증자 소식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요나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이미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빵 터질 때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요. 무상증자라는 것이 나올 때는요, 대체적으로 그 전에 미리 오르더라고요. 미리 올라요. 미리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버리죠. 반영이 되어 버리면서 어떻게 될까? 기대감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소스를 알았어. 그러면 그 종목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올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무상증자 이야기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 거기에 대한 이미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무상증자가 공시가 빵 떠버렸어요. 그럼 주가가 뛰겠죠? 호재니까 주가가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밑에서 올라갔어. 근데 내가 밑에서 봤을 때 무상증자에 대한 소스를 알고 있었어. 그럼 이때는 사야 되는 거고요. 무상증자 뉴스가 나왔어. 그럼 이때는 사면 안 돼요. 이미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근데 무상증자 뉴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때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올라간 다음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느냐가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런 식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지금 정리해드리면 뭐예요? 자본이 증가하는 부분들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자본이 미천과 이익잉여금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집어넣은 것이 바로 자본금이 증가된 증자, 그리고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좋은 평가, 주식을 하나 더 줄 수 있다, 우리 좋은 회사인데 하나 더 줄게, 네, 이런 거, 우리 회사 너무 잘 나가,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러면서 보통 이제 회사가 너무 좋아, 저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좋게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하락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만큼 실적이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실적이 받쳐주고 실적이 끌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은 무상증자는 일단 호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무상증자 이야기 나왔어? 주가가 뜨기 시작해? 그러면 그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고 가셔도 좋고요. 보통은 뭐 2배씩 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얘기가 나온 주식은 가지고 가자. 아시겠죠?
가지고 가자. 네, 꼭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영님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오랜만에 오지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증자 주식 아직 안 들어와 있으면 어쨌든 들어올 거예요.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화해 보세요.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은요, 다 알려줘요. 언제쯤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정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 절대 이것은 띄어먹지를 않아요. 네, 띄어먹지는 않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돈을 냈는데 돈만 가져가고 유상증자 받을 때 그 주식이 안 들어왔다. 다 들어옵니다. 무상증자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용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어요. 뭐 작전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작전 알면 내가 사버리지 뭐. 악용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라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까보니까 아, 내부자 거래를 이용했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유 없이 너무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죠.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올라간 이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사지 말자. 접근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우상향님, 네, 우상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짧게만 드릴게요. 지금 무상증자 이야기를 50분이나 했어. 네. 이해는 다 되셨죠? 이제 무상증자 어떻게 가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네, 그러면 되셨어요. 자, 9월에 경제가 억수로 안 좋을 거다. 증시가 폭락할 거다. 공매도도 나온다. 어떡할까요? 이 질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전화해보면 근데 알려준 게 정상인데요. 그거 알려줄 거예요. 그거 증권사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다른 직원 바꿔달라고 그래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왜요? 왜 좀 슬림해요? 뭐 다이어트?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닌데? 네. 나는 먹는 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게. 네. 수익도 먹고, 주식으로 수익도 먹고, 네, 밥도 먹고, 네. 아무튼요. 얼굴이 좋아졌나? 운동해서 그래요, 운동. 운동 막 그냥, 네.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딱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딱 우통 까고 이제 해변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네. 힘들어서 그런 건지, 힘들어서 방송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약은 됐고요. 가입을 하세요. 문자반 지금 오픈했으니까요. 가입을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살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돼서. 네. 문자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홍보해 드릴게요. 그거 잘 보시고 가입을 꼭 하세요. 네. 보약 필요 없어. 그게 다 보약이야. 자,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9월에 경제가 억수로 안 좋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안 좋아 라고 유튜브나 또는 게시판이나 등등등에서 말할 때 그래요? 네, 이 카메라가 마사지가 잘 되나 봐요. 이게 각도가 약간 이게 얼짱 각도거든요. 이렇게 아시죠? 얼짱 각도. 이게 약간 살짝 비트는 거. 네. 카메라는 정면 딱 비치거든요. 그 카메라는 그 방송국 카메라는 비싸잖아. 그게 몇 억씩 한대요. 딱 그런 게 비치니까 얼마나 이게 생생하게 잘 나가겠어. 이거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10몇만 원짜리인데 이게 그런 게 싸구려가 좋아 이럴 때는. 잡티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아무튼요. 네. 이렇게 말할 때 경제가 안 좋아라고 말할 때는요. 근거를 좀 댔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근거를 많이 대고 있을 거예요. 뭐 전염병이 어쩌다, 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뭐 봉쇄가 들어간다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예,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더블 디비니 경제가 안 좋으니 등등등 이야기를 할 때, 예? 등등 이야기를 할 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지금 봐요.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경제 봉쇄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거 봐. 확산이 엄청나잖아. 이건 망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뭐가 됐어요? 객관적인 이슈가 뭐가 있죠? 경제봉사 다시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객관적인 뭐 있어요? 경제봉사 다시 들어갔으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화적인 발상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수치. 이게 뭐예요? 경제지표.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제가 안 좋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해요. 자, 지표를 좀 봅시다. 정말 나빠지고 있습니까? 지표가 정말로 나빠지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과거에 리먼 사태 때부터 또 그 이전으로 넘어갔을 때, 네, 뉴딜, 그 케인즈 나오는 그때,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뭐였냐면 정부가 개입해라, 돈 풀어라. 연준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진 거 아닙니까? 걔네들 돈 풀기 시작하죠.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자, 경제는 순환고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 순환고리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소득, 소비, 실적, 다시 고용. 네, 소득 도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실적이, 기업 실적이 증가하고요. 기업 실적이 늘어나면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일자리를 많이 얻게 되니까 소득이 또 증가해요. 그럼 소비가 또 증가해요. 이 순환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돈이지, 돈. 자, 소득을 늘릴 것이냐, 소비를 늘릴 것이냐, 실적을 늘릴 것이냐, 고용을 늘릴 것이냐, 등등등이란 말이에요. 등등등. 네, 등등등인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용이요. 기업에게 돈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돈 가지고 가서 투자해. 그럼 기업이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투자해요. 그럼 사람이 필요하지. 고용해요. 월급 받지.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런 지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 소득이 증가했느냐, 소비가 증가했느냐, 또는 소매 판매가 증가했느냐, 아니면 이제 발주가 늘었느냐,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3월달까지는 안 좋았어요. 4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고 6월달 지나면서 이제 6월달 지표까지 나왔죠. 계속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오! 지표가 좋아지고 생각해봐요. 내가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집이 망한대. 옆집 남자가 와가지고 네 집은 망할 거야. 내가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 집이 망한다는 거야? 보니까 그렇게 보여. 얼굴이 못생겼어.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나는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집이 왜 망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왜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요? 왜 뭐 때문에 안 좋아요? 9월 달에? 이유는 뭘까? 이유가 없어. 예전에 미나리바도 그랬어요. 미나리바도 더블 딥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 그럴 것이다죠. 그럴 것이다인데 그때도 이야기가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냐? 지표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더블 딥이냐? 더블 딥이면 경기가 2차적으로 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표가 망가져 버려야 돼. 근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 지금 실업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나빠질 수가 없어.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돈이 없대, 집에. 말이 됩니까? 물건이 막 팔리는데 회사가 적자가 난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3월달 같은 때 전염병 때문에 경제 봉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당장 기업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9월달이래. 9월달이면요. 뉴스 속보 보셨죠? 네,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 4주에서 6주 안에 생산 들어갈 것이다. 백신 나오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지표도 좋아지는데 백신도 나왔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근거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개인들이 한번 밀고 들어갈 때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분명히 공매도를 통해서 무언가 변수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증시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9월 달에는 공매도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금융당국에서는 이 공매도를 조금 더 연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 갈런지 모르겠는데,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만약에 다시 재실행이 된다 그러면 증시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올라가는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그 정도지 폭락까지 갈 것이다는 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들도 보는 게 있거든요.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에다 베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각 종목별로 이슈성을 가지고서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공매도를 친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전체에 대한 폭락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 억지가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주 쉽게요. 그냥 매주 발표되는 매일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만 살펴보시면 그냥 알아요. 좋아지고 있네. 지금 2분기 기업 실적들도요. 어닝 쇼크라고 다들 예상했다가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지금 다 놀라 다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회복되는데 무슨 네, 그렇잖아요. 대신에 맞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치겠죠.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의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안 나오죠. 저는 공매도 못하죠. 개인들은 공매도 못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공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죠. 공매도 하고 싶으면 주식 선물을 갖다 때리세요. 그러시면 되죠. 주식 선물을 갖다가 네. 하나 더 봅시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대비 실업자 수가 적은 건 뭐예요? 청구 건수 대비 실업자 수가 적은 거요? 실업자 수하고 청구 건수하고는 같을 수는 없어요? 네. 내가 100명이 실업자가 나왔어. 근데 이 중에서 100명이 다 실업수당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뭐 50명일 수도 있고요. 60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는 다음 주에 신청할래? 또는 다음 달에 신청할래? 이럴 수 있거든요. 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실업자 수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지표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그런가 보다 그냥 하시면 돼요. 건수를 이제 청구를 한 건수하고 실업자 수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 저도 이제 이번 달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가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제가 실업수당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청구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실업자가 되지만 네, 어떻게 돼요? 다음번 수입이 나올 때까지 저는 실업자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실업수당 청구를 안 한단 말이야. 실업수당 청구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업자는 하나 늘어났지만 청구 건수는 네, 줄어드는 상황이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막 줄어들고 있는 단계고 변수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이게 매번 보시면 10만 명에서 20만 명 왔다 갔다 하던 게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그냥 네, 100만 건, 200만 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잘 나와야지 130만 건 정도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지표는 차이가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9시라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것이 유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목요일날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조금 긴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9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억수로 안 좋을 것이다, 증시 폭락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